14번 보죠. 자, 본인이 푸셨으면 다른 거 풀고 계세요. 안 풀었으면 보시고.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죠. 연속인 함수 fx.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5부터 6까지입니다. 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가 이랍니다. fx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면을 보시면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2까지 예, fx dx랑 그 다음에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한 칸이네요. 2x dx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계산 뭐예요? x제곱 하시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을 뺄 거예요. 얘가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결정.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5부터 6입니다. 5부터 6까지의 fx dx.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보면 알겠지만 두 칸짜리죠. 맞아요? 두 칸짜리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처음에 뭘 구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fx dx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는 살짝 생략할게요. 2부터 4 4부터 6이죠. 이렇게 되죠. 두 칸씩이니까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맨 처음에 얘는 0을 넣은 거야. 0을 넣은 거야. 1 그 다음에 5 이제 2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4 넣으면 9 이렇게 되죠. 됐죠? 자, 두 번째 뭘 구할 거냐면 여기가 5라서요. 이걸 구할 거예요. 1부터 5를 구할 겁니다. fx dx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부터 3 3부터 5가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1을 넣었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7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10이죠. 이렇게 되죠. 잘 봐요. 선생님이 뭐라 할 거냐면 내가 0부터 6에서 1부터 5를 빼려고 해요. 이렇게.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긴 한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1번에서 2번을 뺄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게 0부터 6까지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0이야. 여기 6이야. 내가 여기 1이고 여기가 5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남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에다가 더하기 5부터 6까지의 fx dx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얘에서 얘를 빼면 5예요. 여기는 5. 그쵸? 얘가 얼마라고 써있어? 저기 2라고 써있네.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죠. 요거. 저게 3이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 네. 주기성을 사용하긴 한 것 같은데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있다기보단 범위별로 이제 요 n을 줘가지고 구하게 하고 넘겨서 내가 0부터 1이 있네. 5부터 6을 구할 건데 두 칸씩밖에 못 움직이니까 두 칸짜리를 채우고 나서 나중에 또 두 칸짜리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엔 좀 풀만해요. 자, 뒤에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7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f가 연속이에요. 연속이 넘수 f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dt를 했어요. 적분을 했네. 근데 얘가 이거예요. x-1의 절대값의 x-a 이렇게 된대요. a 맞죠? 이걸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라 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 일단 타이틀은 얘가 중요합니다. 연속이네? 네, 이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가 뭐냐면, x가 모든 실수 x예요. 모든 실수 x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눠지죠. 잘 봐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만 봐. x가 만약에 a보다 작아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그냥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뭘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1의 x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밑에 거는 저거 반대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미분했어요. 뭘로요? x로요. 그럼 뭐가 나오죠? fx가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뭐 했다 그랬죠? 미분했다 그랬죠? 그럼 범위별로 미분해야 되죠. 아니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기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x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와요.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a보다 크면 상관없죠. 두고 넣어도. 왜 상관없어요? 연속이라고 써있잖아. 대놓고. 될까요? 네. 여기 미분할 거예요. 여기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함수가 다른 거잖아, 지금. 위에 거랑 이쪽 거랑 함수가 다른 거잖아, 얘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을 미분한 거란 말이지.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해야 되죠? 여기다가 a를 넣은 거와 여기다가 a를 넣은 게 같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다가 a를 넣으시면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아니 문제에 써있잖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여기다가 a를 넣으세요. 그러면 1-a는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a-1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둘이 같아야 돼. 넘기면 a가 얼마? 1이죠. 나중에 좀 다른 얘기해서 또 한번 만날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잘 생각해보면 얘가 a가 1이 아니면 뾰족해, 얘 때문에. 그치?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얘가 얘랑 같아지면 미분이 가능해져.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a가 1이 나와요. 자, 저기에 문제의 포인트는 연속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12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결국에는 연속 문제잖아. 연속 문제. 적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써요. 미분하는 걸로 밖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이죠. 최고 차이가 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대가리가 1입니다. 이렇게 x 세제곱 점점점. 자,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가에 f3을 구하라는 건 결국 fx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리 밑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하고 인테그랄 0부터 2x까지. 이제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f 프라임 t의 dt입니다. 바로 풀게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니네 눈에 편하게 써줄게.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분명히 니네는 이게 불편했을 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h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를요, 0부터 0 플러스 2h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t dt. 이렇게. 분명히 이거 연습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h가 되고, 여기에 부정적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0 플러스 2h. 빼기 f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여기 2가 필요할 테니까, 여기다가 2를 쓰시고. 그럼 걔는 2에 f 플라임 0이 되죠.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럼 우리는 f 플라임 0을 구했습니다.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자, 나를 보자.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미분계수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나를 보시면, 얘는 한 번에 알았겠지?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하고, 인테그랄, 2부터 x까지의 fx, dx. 근데 뭐, t라고 써있으니까 t로 갈게요. t, dt.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이건 뭐 별로 막 그렇게 없죠. 이거 뭐야? 네, F이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다리 볼까요? 설마 지금 이게 F인 거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알겠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f dt. 얘도 그렇게 써줄까요? 아니면 그냥 하자. 자, h로 바꿀게요. 이렇게. 밑에 h 쓰시고, 얘니까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선생님이.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 둘이 차이 나는 게 두 개니까 앞에다 있어주고, 여기다가 있어주고. 그리고 얘가 뭐예요? 네, 2의 대문자. f 플라임 1인데, 이게 뭐랑? 2의 f1이랑 같죠? 이게 얼마라고? 16. 따라서 f1은 8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대. 그럼 구할 수 있죠?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얘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1차항의 계수. 그래서 fx를, 이렇게요. 대가리 없으니까 주시고, 여기가 ax의 제곱에다가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고,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얘 넣고 얘 넣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를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미분계수를 벌써 까먹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미분계수 문제잖아요. 13번. 네,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오, 수능 문제도 있네. 자, 다음 함수 fx가 적어야되겠지만 수능에 나왔다고 쫄지 말고. 자, 무슨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2분의 여기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f1 패턴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게 무슨 실수예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렇대요. 괜찮죠? 두시고 잠깐 거리를 띱시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를 할 겁니다. 근데 걔가 5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의 fx dx랑 같답니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f0이 1일 때 f4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풀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 하냐면 여기다가 1 넣으라고 했는데 넣을 필요가 없어졌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도 1 돼서 0 돼 다 지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합시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해봐야 알겠지. 자, 여기 미분하면 fx예요. 그죠? 자, 여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미분했으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죠. fx 더하기 f1이 나올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x-1을 주시고, 여기 f'x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왜냐하면 자, 잘 들어요. 요게 항등식이면 여기도 항등식이에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다시 여기가 항등식이면 여기도 항등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2를 곱할까? 2를 곱하는 게 낫겠다. 2를 곱하고 얘를 넘겨요. 2를 곱하고 얘를 넘겨요. 그럼 뭐야? fx는 2의 fx 더하기 얘를 이렇게 쓰자. 이것부터 쓰자. 얘를 쓸게요. f'x에다가 x-1을 하고 더하기 f1 이렇게 되죠. 이해했나요? 자, 다시 2를 쫙 곱했어. 얘를 넘겨서 뺐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1을 넣으면 사라지긴 해요. 봐요. 여기다 1 넣으면 1 넣으면 없어지고 1 넣으면 없어지고. 여기 딱 끝났어요. 이 상태로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상수예요. 숫자예요. 정적분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2를 넣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구나.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지? 안 되겠네. 그냥 계산해야겠네요. 그냥 계산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fx를 대가리가 a고요. x의 n차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미분을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n의 a가 되고 x의 n-1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해요. x-1에 f'x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대가리가 n의 a의 x의 n차가 되고 뒤에 점점점이 되겠죠. 여기도 점점점.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상수야. 그치? 얘는 그냥 상수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수입니다. 그럼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 여기 차수랑 여기 차수가 맞아야 되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얘는 뭐라고요? 항등식이니까 미분에서 똑같이 항등식이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랑 똑같아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돼요. 대가리가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네, n이 1이죠. a가 0인 건 안 되니까. 근데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fx를 뭐라고 잡냐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죠. x ax 플러스 b. 여기 ab랑 없지. ab 없죠. 좋아요. 근데 a0이 1이라서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항등식이다. 그럼 미분을 해도 항등식이겠지? 그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야 돼? 여기다가 x를 곱했는데 대가리가 똑같아. 그래서 x는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n이 뭐다? 얘랑 똑같으니까 n 1이다. 됐나요? 그래서 fx가 1차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이거 있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다 넣어봤자 쓸모없어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걸 써야죠.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예, 여기요. 네, ax 플러스 1에 dx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봐요. 5의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자, 여기다가 x 곱했죠. 여기다가 x 곱하면 여기가 a의 x제곱 플러스 x의 dx가 되는데 이거 지우셔도 됩니다. 기함수니까. 여기 계산해서 a방 구하면 끝. 할 수 있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뭘로 간다? 네,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런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수능 문제라고 적혀있다고 쫄지 말고, 왜 쫄아? 집 사오는가 보죠. 교육청이라고 해서 또 쫄았나요? 해보죠. 이건 쫄만한 문제인데? 자, 최고차이가 더해진 3차함수의 fx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시작한대요. 점점점.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적었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네. ft, dt를 잡고요. 거기다가 fx를 더했어요. 자, 질문. gx는 몇 차겠냐? dt를 적분했잖아. 그럼 여기는 4차가 나오고요. 얘가 3차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4차예요. 까먹지 마시고. 차수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의 성질을 봅시다. 자, g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 그럼 뭐야? g 플라임 0은 0 그리고 g 0도 0 이렇게. 그리고 극대라고 써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g 플라임 x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한번 해보지 뭐. 봐봐. 미분화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G형이 0인 건 너무 확실하긴 한데 잘 봐야 되라. 여기다가 0 넣으면 여기다 0이 날라가지. 이거부터 하자. 이건 좀 이따 쓰면 되지. 자, 위에다가 씁시다. 여기다가 G에다가 0을 넣었어. 그럼 여긴 0이 확실하지. 0이고. 얘가 F형이랑 같거든. 근데 얘가 0이라며. 그러니까 F형도 0인 거지. 이렇게.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얘를 미분해서 플라임 x로 만들어. 그럼 얘가 뭐냐면 fx 더하기 f 플라임 x예요.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0 넣어. 봐. g 플라임에다가도 0 넣어. 근데 f형이 방금 뭐라고 했냐? 0이지. 그 다음에 그럼 f 플라임 0이야. 얘가 0이잖아. 이것 때문에. 따라서 네, f 플라임 0도 0이지. 질문. 그럼 fx가 x제곱의 인수를 가져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거랑 이게 있으면 다음 함수면 fx는 무조건 x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대가리가 1이잖아. 이미 여기 답이 끝났어 얘들아. 따라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지. x제곱에 x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잡았어. 근데 잘 봐. 네, 이제 끝났어. 왜? 봐봐. fx는 그럼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플라임을 한 번 더 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의 x야. 근데 이 둘이 더 할 거야. 뭐가? g 플라임 x가 둘이 더 한 거야. 얘 둘이 더 한 거야.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 그지?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x의 3차가 되고, 자, 얘랑 하니까 3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의 x야. 근데 무슨 함수래? 기함수래잖아. 그럼 얘가 0이겠지. 따라서 알파는 3. 네. 대입하시면 fx 완성. 이해되셨죠? 성질만 알면 돼요. 뭐가 더 쉽냐는 개취예요. 내가 보기에. 자, 센으로 갈까요? 근데 어제 센을 안 푸는 것 같지? 정적분이에요. 내 센을 왜 안 풀렸지?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맞지? 페이지 104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 학교들이 몇 있죠. 진짜 금방 끝났다. 덥다 이러다가 그냥 방학이 끝나는
그냥 이런 느낌인데? 자, 22번 볼게요. 뭐 아직 한 주 더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다음 주면 계약하는 학교도 몇 학교 있죠. 진짜 금방 지나간다.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미적원을 거의 끝내긴 했는데, 다음 주에 끝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끝낸 건지. 자, 22번 보겠습니다. 모든, 이거 그 문제네요? S.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겹치네, 문제가. 똑같은 거 맞지? 아, 바꿨네. 푸는 방법은 할까요? 다르다. 하자. 한 번 더 하지 뭐.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의도가 있을 텐데. 자, 완전 똑같은 줄 알았더니 함수가 살짝 달라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하고 끝낼게요. 자, 가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가 0입니다. 나의 이제 아까 한 번 풀었으니까 아마 조금 나을 겁니다. 자, n부터 이게 n 플러스 6이네요. 그렇죠? 얘가 좀 달라졌어요. dx가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2x dx입니다. n이 0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2n 플러스 1이었죠. 기억나시죠? 짠짠. 얘가 더 심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기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여기까지입니다. fx dx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쓸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20이잖아. 근데 여기가 0부터 해서 6까지 가서 20을 갈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0부터 2, F 2부터 6, 8, F 2부터 14, F 2부터가 맞고 여긴 8부터 그 다음에 14부터 20, F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다 더하세요. 그 다음 빼기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6, F 6부터 12, F 12부터 18, F를 빼시면 얘가 나오죠. 괜찮나요? 이게 0부터 20까지 쫙 다 더한 건데 이게 0부터 18까지 뺀 거니까 요만큼이 나오고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저기 있고 얘가 0이잖아. 0이라고 준 거 맞아? 이게 없대. 이거 3개 더한다면 이거 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계산해줘? 여기 0이니까 여기 n이니까 여기다 2 넣은 거. 맨 앞에는 2 넣은 거. 5, 17, 29 빼기 0 넣었으니까 1, 13, 25 이거 빼시면 되죠. 아까 풀었어요 우리 이거. 근데 이제 조금 더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한번 풀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쉽다 라는 거죠.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적분의 개념에서 이게 그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처음에 얘기한 그 그래프의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 내가 그 설명을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얘도 얘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다가 할 수 있을까? 저기로 가자. 선생님이 분명히 그 변수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변수.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적분을 했어요. 0부터 몇 가지야, 이게? 2n까지예요? 이렇게 희미하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값에 x의 제곱입니까? 제곱 맞죠? 제곱 빼기 n제곱. 이렇게 되죠. dx. 이렇게 되죠. 하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야, 50분의 1 한 다음에, F1, F2, F의 50까지인가요? 10까지구나. 요거를 계산해줘.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요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뭘로 적분해요? x로 적분하죠.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잘 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려줘야지. 큰일 날 뻔했네. 원래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저걸 절대값을 하면, 요게,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고, 이렇게. 여기가 n제곱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자, 0부터 2n까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n부터 n이 아니라, 0부터 2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부터 짠짠짠. 여기 뭐든지 모르겠지만, 2n이면 여기까지 짠짠짠. 이렇게. 요적분한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약간의 시그마 느낌이죠? 자, 계산할까요? 인테그랄. 0부터 n까지는 뭘로 계산해요? 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제곱으로 계산하고요. dx. 더하기 인테그랄 n부터 2n까지는 x제곱 빼기 n제곱에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선생님 지금 저 그래프 그려자. 괜찮죠? 안 괜찮지.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차 n제곱에 x하고 0부터 n이고요. 여기도요. 네. 3분의 x 3차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에 x 하시고 n부터 2n 이렇게 결정해 주죠. 그래서 여기 0은 필요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n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n의 세제곱 되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도 네 3분의 8의 n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n의 세제곱 빼기 4의 2의 n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쟤랑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n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 이렇게 결정해주죠. 괜찮나요? 그럼 얘네도 지울까? 짠, 짠, 짠 지웠고 짠, 짠, 짠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B니까 2의 n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FN이에요.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50분의 1에 1, 앞에 2를 묻자. 2를 묻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점점점,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설마 못 구하는 거 아니죠? 못 구하시면 계산하시고요. 진짜 그럴 거야? 50분의 2하고 계산하시면 되죠? 설마 에이 설마 벌써 시그마를 까먹었다고? 네,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자 75번으로 가겠습니다. 까먹었으면 다시 공부해놔. 나중에 걸려. 선생님 미적원에 시그마가 나와요. 나온다고 누가 물어볼 건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배웠잖아. 배웠는데 누가 물어볼 거야? 자, 75번 맞나요? 75번.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원소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얘가 요렇게 되는 녀석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마3 여기 f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gx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의 ftdt입니다. 근데 얘가 x는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알파 맞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g 알파가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2부터 x까지야? 오케이. 상관은 없네요. 자, 이거 미분할까요? g 플라임 x.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네, fx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그럼 부호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라임이니까 극소.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뭐 3차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3차래. 이렇게.
그럼 어디가 극소예요? 6이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네? 왜 뭐가 문제지? 아, fx를 못 구해서요? 아니 fx 구하셨잖아요. 못 구할까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죠. 내려오잖아. 그리고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죠.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요? 네, 알파는 1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럼 G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G1이라는 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2부터 1까지에 이거 넣어요. 넣어서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될 거고 적분을 해야죠.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얘가 먹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 1부터 1. 그다음 여기가 이제 T로 하는 게 낫겠지? 네. 상관은 없어요. 여기 이제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DT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fx 못 구하진 않아요. 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얘 때문에. 계산 문제. 더 질문이 없으면 원래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또 어디다 넣었어? 프린트를 좀 버릴 때가 됐군요. 프린트가 많은 걸 보니. 자, 정적분의 활용을 조금만 하고 칩시다. 근데 오늘 진짜 스피디 있게 하면 끝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속도가 이제 한 번 더 남아서 끝날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 속도 끝내고 금요일날부터 계약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앞으로 가고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개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다. 빨리 넘어갈 거예요. 좀 스피디하게 지나갈 겁니다. 지금 벌써 포커스온도 나왔고 우리 제니트도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려운 문제집을 좀 풀 겁니다. 뭐 물론 좀 쉬운 게 필요하신 분들은 나도 선생님이 쉬운 걸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는 갈 수는 없어요. 자,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역시 또 활용. 우리가 싫어하는. 그럼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도함수도 배워난 다음에 어디다 쓸 거냐? 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건 얘죠. 얘가 살아가는데 뭐 저런 넓이를 얼마나 구하겠냐. 부피를 뭐 얼마나 구하겠어.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공대를 갔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분도 많이 쓰긴 하지만 적분은 생각보다 많이 쓸 겁니다. 뭐 어떤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적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잘 연습을 하고 가시고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죠. 첫 번째,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듯이 넓이입니다.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가 미분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접선의 기울기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도함수의 활용이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넓이에요. 근데 이미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써먹었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F예요. 내가 여기 A부터 잘라서 여기까지 B까지 잘랐어요.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얘가 x축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g야. 여기가 c네, 여기가 d야. 여기가 s야. 그럼 여기 s는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요. c부터 d까지의 gx, dx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애죠.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게 h야, 함수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 감마라고 할게요. 맞아요? 근데 나는 S1, S2를 구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야, S1 더하기 S2는 뭐야?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hx, dx 하시고 더하기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hx, dx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게 자, 두 곡선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 진짜 까다로운 애가 뭐냐면 하나가 3차야 얘들아. 선생님 여기 저기 들어봐. 하나가 2차야. 선생님 그냥 구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그래프를 내가 막상 그렸다? F를 이렇게 그렸어. 이게 F야. 만약에 그냥 G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왜냐면 그래프를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할 수 있어. 그래프를 많이 그리면. 근데 그래프를 어설프게 내가 그리려고 했어. 봐봐. 어설프게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되게 어설프게 이렇게 만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니네 그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F가 3차고 G가 그럼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니? F랑 G랑 같다고 놓고 여기서 교점을 구한다 그랬지. 그래야 이렇게 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딴딴 이게 딴딴 자를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을 구했어. 근데 교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 근데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알겠는데 누가 위에 있어요? 라는 걸 매번 할 때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여기는 하나가 2차고 하나가 2차니까 둘이 만난다고 했으면 음수인 애가 위에 올라가 있겠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잘 거야? 잘 거야? 6시인데? 잘 거야? 자, 근데 얘는 문제가 되지. 니네가 이거 그려놓고 그래요 선생님 알겠어요.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감마예요. 근데 누가 더 위에 있어요를 이렇게 다 그려야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긴 하는데 그 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기다릴 수 있냐는 거지. 못 기다려. 그건 3학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뭐랑 비슷하냐면 방부등식에 활용할 때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지. 얘들아,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그치? 이걸 풀 때 방정식이 안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어. 맞아? 그 다음에 쟤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3개네?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식이 3개구나 라고 하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기억나? 근데 이 방법을 더 좁게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얘 이렇게 넘겼어. 이렇게 fx 빼기 gx는 0을 만들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싸리 그냥 y는 fx 빼기 gx를 그리고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한 적이 있어 우리가. 나만? 얘는 안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똑같이 적용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 교점을 찾아서 이거래.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릴 생각도 하지 마. 너네 이거 못 그려. 심심하면 그려도 돼. 근데 그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얘가 위에 있나? 얘가 밑에 있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선생님 여기 이제 그 넓이니까 이렇게 일부가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럼 이 F와 G가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지. 저거 두 개를 구하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우리는 y는 fx 빼기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두 번째로. 어차피 교점은 찾았고. 그지? 그럼 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얘들아, f는 g랑에 같다라는 방정식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교점, 즉 x축과에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x로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저기 넓이 S1, 저기 넓이 S2가 얘랑 같다라는 거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로 바뀌는 거야. 왜? 잘 봐. 내가 만약에 이 그림에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 1번 원래 이 그림에서 저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풀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했어? fx가 위에 있네? 그래. f 빼기 g하고 그 다음에 dx 했어. 더하기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뭐 상관없지. 절대값이니까 dx를 했어요. 맞아? 이거지. 저게 s1 더하기 s2 맞지? 근데 이 함수를 만약에 내가 hx라고 하면 이 함수를 hx라고 하면 이걸 다시 쓰면 이거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hx의 절대값의 dx 베타부터 감마까지 hx의 dx 이것도 이거지. 근데 이게 hx잖아. 이거 f가. 그럼 이 그래프를 절대값 했어. 여기 알파부터 베타 절대값 했어. 여기 맞잖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아,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넓이를 구할 거야. 그렇다고 두 함수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지. 그냥 갖다라고 놓고 아예 그 식을 잡아서 걔랑 x축이 만나는 넓이를 구하면 저 넓이는 이 넓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지. 이게 훨씬 쉬우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또 바보같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니네가 이 방법을 그냥 외워버려. 교점 찾아, 절대값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아, 물론 3차에서 2차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 다른 데 가면 발생해.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림이랑 바꿔서 이렇게 가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정적분과 넓이에 변형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내가 얘기하잖아. 계속 공식만 외우려고 하지 마.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어. 그럼 나도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생각은 진짜 잘못된 거야. 그건 중딩이나 하는 거라고. 나중에 나 깨진다고. 미적원에선. 그렇게 공부해온 걸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그 사이를 파고드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게 변별력 아니야? 그래야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이걸 알고 푸는 거야? 아니면 저대로 그냥 외운 거야? 이걸 확인한다고 무조건. 그러려면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문제를. 그래서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활용은 얘가 훨씬 쉬워. 그냥 넓이 구해.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어. 자, 미분은 생각해봐. 접선했지. 극대극소 막 하고 증가함수 그래프 그려. 방부도식까지 풀어. 이건데 여기는 딸랑 넓이 하나만 진짜 이거랑 속도밖에 없어. 그런데 잘 들어. 이 넓이 문제 안에 또 짬뽕에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진짜 거짓말 아니야. 싹 다 들어와. 이 안에. 넓이를 구하는 걸로 미분 문제를 풀고 넓이를 구하는 걸로 연속 문제를 풀고 미분을 구하는 걸로 극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적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적분 문제 안에다가 미분을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이 계산하는 문제가 뭐가 어려워? 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단순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게. 자, 다음 페이지에 곡선과 x축과의 넓이랑 선생님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곡선 사이의 넓이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여기 설명만 하고 쉴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얘들아, y축이랑도 해. 이러면 문제가,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역함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따가 나오거든. 자, 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개인 지원래. 보통, 우리가 y는 fx랑, x는 알파로 자르고, x는 베타로 자르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축이잖아? 내가 여기다가 x는 알파라고 잘라, x는 베타라고 잘라, 그다음에 그래프랑 둘러싼 넓이가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바뀐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아, y는 fx가 있어. 잘 봐. 우리가 이런 데 되게 취약해. 패턴을 조금씩만 바꿔도 취약해. 내가 처음에 패턴을 만들면 안 돼. 이해를 하고 풀면 얘가 이런 얘기야. 봐봐.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얘가 f야. 이렇게. 집중 좀 해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x가 있어. 근데 이렇게 y는 p로 잘라. y는 q로 자르고 y축과의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잘라. 얘가 y는 p야.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q야. 그 다음에 fx잖아? y축이잖아.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 함수를 x는 하고 g의 y에 관한 식으로 바꿔.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지. 뭐 할 때 저거 해? 역함수 만들 때. y는 fx를 x에 관한 y의 식으로 바꾸지. y에 관한 x의 식으로 바꾸지.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선생님이 정적분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했지. 맞아 이렇게. 뭐가 바뀌어? x가 바뀌지. x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fx 값을 하나씩 다 쌓아서 적분을 하는 거라고 했어. 분명히. 그래서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근데 뭘로 해? 지금 y좌표로 자르지 지금. 맞아? y좌표로 자르잖아. 그래서 여기 y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gy에 dy로 계산하면 끝이야.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y축에 자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y는 x가 있지. 얘를 역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역함수 만들어. 이게 f 역함수야. 괜찮아? 이해했나? 집중해라. 그럼 요 점이 1로 넘어오면 여기가 x는 p야? 대칙이니까. 이 점이 1로 넘어오면 여기가 x는 q야? 대칙이니까. 맞아? 선생님 얘기 듣고 있어?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역함수니까. 이해했나? 그치? 그럼 봐. 내가 인테그랄 p부터 q까지 했어. 이 역함수가 뭐야? 얘잖아. 이게 역함수잖아.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1대1 대응이면 y는 이게 g의 x로 바꾸면 얘가 바로 뭐야? 그치? f 역함수야. 대칭한 거니까. 여기 뭐가 와? 그래. f 역함수가 왔어.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미분해. 뭐가 달라? 둘이 같잖아. 어차피 정적분인데. 상관이 없다고. 같은 얘기라고. 이거 이따 한번 선생님이 또 할 거야. 역함수랑 정적분이라고 해서. 이게 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역함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y로 적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 똑같다고 넓이는. 그 얘기야. 이해했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근데 여기 넓이잖아.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음수야. 얘들아. 음수야. 그럼 넓이로 가면 절대값 해줘야 돼, 얘도. 너 무슨 얘기라고? 여기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양수인 걸 그냥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왜? 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똑같이 써있어. 선생님이 쓴 거랑. gy의 dx 절대값이 dy라고 써있어. 괜찮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외울까요? 아니요. 역함수예요, 역함수. 역함수. 이따가 얘기 다시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산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해보죠. 자, 1번. 선과 x 사이의 넓이입니다. 뭐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로 갈수록 그래프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요거와 x축과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여라.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에 x제곱 3x니까 이렇게 되죠. 그림상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긴 하겠지만 3차에서 얘들아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같으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습니다. 구해보죠. 진짜 같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러싸인 동의 넓이면 이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죠. 0부터 2까지겠지. 그런 다음에 절대값에 요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0부터 1까지는 그냥 해.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는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요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절대값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자, 해봅시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틀리는지 잘 보고요. 자, 해보죠. 이게 얼마냐면 0 넣으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4분의 1에다가 1 이렇게 되거든요. 빼기 0 이렇게 될 거고. 자, 2 넣으면 2를 넣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이고 똑같습니다. 4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죠. 맞잖아. 여기도 4분의 1 남고 여기도 4분의 1 남죠. 답이 2분의 1입니다. 되실까요? 나중에 가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캐치하기도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y는 뭐랑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잘 읽어야 돼. x축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될까요? 자, 이거 반대구나. 어? 마이너스니까 반대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도 3이겠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x축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 2면 2까지 이런 식으로 잘려서 여기랑 여기 구해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면 못 풀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저기 있는 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는 그냥 해야겠죠. 해보죠. 3차. 맞아요. 엄청 귀찮아요. 귀찮은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3에서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4 더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맞지? 응, 플러스 12 아니, 플러스 6이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3 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랑 반대인가요? 네, 맞네요. 그러면 모을 걸 모아서 계산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둘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10 더하기 2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12에다가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34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연습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속도가 속도로 끝낼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좀 보고요. 푸는 건 좀 보고 더 나갈지 말지를 좀 고민합시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 금방 끝나요. 2번. 그리고 이게 속도가 속도 뒤에를 자르다 보니까 연습 문제가 안 들어갔네. 포인트에. 자, 이번에는 곱선길입니다. 뭐냐면 y는 x제곱 빼기 2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요건 그릴만 하죠. 네, 이건 그릴만 해요.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 대단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했죠.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x가 되고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만나는 데가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누가 더 위에 있냐? x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갈 건데 얘에서 얘를 뺐어. 잘 봐. 이거잖아. 절대값에. 이거잖아. 그쵸? 괜찮나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부터 2까지. 이 넓이잖아. 음수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거야, 지금. 옮겨놓으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2까지. 올려야죠? 전부 저 사이에서 음수니까. 조금 있다가 이거 되게 편한 공식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엄청 땡큐인 게 하나 나와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차. 이까지.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좀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자 얘랑 마이너스 3 거기다가 얘랑 6 그 다음에 더하기 2하고 빼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럽게 나와? 이렇게 나오네. 그쵸? 맞구나. 자, 2번 보죠.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프가 어려워지는 걸로 가거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쉬운 걸로 가는데, 자, 봐봐.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 녀석이거든요. 뭐냐면, y는 x3차 빼기 2x제곱이에요. 그나마 좀 편한 걸 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봐봐요. x제곱 빼기 2x를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x-2고, 얘는 x로 묶으면 x-2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얘를 f라고 할게. 얘를 g라고 하고. 근데 f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이게 f. 그럼 g는 어떻게 지나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니고요. 알아내야 된다? 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단 만나는 걸로 해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넘기면 3차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가 0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가 x로 묶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하네. 그쵸? 이렇게. 그럼 얘가 2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둘러싸인 동의 넓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뭐 풀면 된다고? 뭐 풀면 된다고? 이것이 인테그랄. 자, 0부터 2까지 만날 거니까. 이거 넣으세요.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f에서 g를 뺀 거야. 뭐가 위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해서, 네. x3차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의 dx.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이거 풀어서 답이 2분의 1 나왔을걸요?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좀 전에 풀었어. 다 전 페이지에서. 1번에 1번. 똑같아요. 봐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자,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나왔지. 얘를 넘겨서 플러스 6에 나왔지. 그럼 나는 요거를 우리가 fx 빼기 gx라고 놓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잠깐 hx라고 놓겠다는 얘기는 저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야 돼. 이렇게. 여기랑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중에도 추후에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거 없어. 없네? 없다. 하고 가자. 여기서. 오케이. 그게 여기 없네요. 자, 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2번을 지우고. 선생님이 뭐를 하나 하고 갈게요. 왜 없지? 뭐지? 프린트가 얘를 보였지 않았을 텐데? 앞에도 없어? 없네. 희한하네. 자, 프린트가 없어서 선생님이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그래서 얘를 내가 살린 건데, 2차 함수 이런 애가 있습니다. y는 a에 x-알파, x-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앞에서도 이걸 안 했네. 적분할 때. 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자,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근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만약에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저기에 절대값의 a에 x-알파에 x-베타의 절대값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6분의 1을 하시고요. 네, 여기다 a의 절대값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절대값 넓이를 구할 거면 얘가 무조건 얘가 커야 돼, 넓이니까. 그러면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분할 때도 만약에 여기서 이 S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떨어지는 거 적분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써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그냥 A에 x-알파, x-베타의 dx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냥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씁니다. 여기 A가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고 음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져다 쓴 겁니다. 잘 봐. 엄청 땡큐인 공식 중에 하나. 여기 봐봐. 우리 좀 전에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부터 2까지 했잖아. 그치? 여기 인수분해 하면 요건데 마이너스를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지. 그쵸? 요걸 공식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봐요. 6분의 대가리가 1이니까 1 쓰세요. 그 다음에 2에서 요걸 빼고 세제곱 할 거야. 그럼 여기 6분의 27이거든. 여기에 2분의 9가 되죠. 맞죠? 한 번에 끝납니다. 이렇게. 엄청 땡큐인 녀석 중에 하나죠. 기억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를 더 알려줄게요. 이거는 근데 아직 우리가 만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 나오나? 지금 방금 나오네 하나. 자, 이것도 하나 알고 갑시다. 증명하고 가자. 처음 배우는 건데 증명은 해야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증명은 하고 갑시다. 노가다인데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자,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일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를 앞으로 빼도 되죠. 그래서 A를 앞으로 뺄게요. 요 A를 앞으로 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A의 절대값을 해버리는 거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안 쓸 정도로.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 여기 x-알파 x-베타의 절대값하고 dx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는 나중에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A를 살짝 지울게요. 나중에 A 붙이면 되잖아.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빼기 알파 베타 형태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밑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뭐 증명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안 믿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x 하고 베타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베타 넣는 것부터 넣을게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 제곱 하시고 빼기 알파 베타의 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요. 얘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얘랑 할 건데,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맞나요? 나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보이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자, 위로 갈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6을 가져갔으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되죠. 2의 베타 제곱에 2의 베타 알파 2의 알파 제곱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가져갔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가져갑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가져가면 여긴 마이너스 3이 남고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을 겁니다. 계산 같이 하지. 연산이라는 건 암산을 계속 써야 빨라져요. 내가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암산도 빨라도 손도 빨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틀려 봐. 맞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져가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 둘이니까 제곱. 이렇게. 괜찮죠? 마이너스 가져갔다니까? 얘 가져갈 거야. 그럼 여기 뭐 나와요? 플러스 6의 알파 베타가 나오죠. 여기만 한 번 더 쓰자. 여기만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라서 얘를 미치고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구나. 상관이 없긴 하다.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져고 어차피 마이너스에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얘랑 하고 얘랑 하면 여기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바깥에 빼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얘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죠. 끝. 여기 앞에다가 A 절대값 만들면 되죠. 이렇게. 네, 증명은 쓰잘데기 없고요. 그냥 갖다 쓰세요. 엄청 편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거. 네, 미안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와요. 이 공식을 가져다가 만드는 세팅되는 형태가 나와.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봐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뭐가 떠올라?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가 나와요.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를 안 준단 말이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약간 이딴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활용 문제겠죠. 네, 좀 짜증나요,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매우 편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개를 더 가르쳐 줄게요. 요거는 증명을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증명은 안 하지만 가끔 쓰는 형태. 밟아? 근데 얘들아 이거 밟아? 그럼 이거에 변형하는 문제도 나오겠죠. 뭐냐면 2차가 이렇게 있어. 1차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해했나 선생님? 그치? 얘가 그러니까 뭐야? fx인데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야. 이런이 뭐야? 그럼 똑같이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 fx 빼기 6 뭐 나오겠냐? 그치?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와. 군이 알파 베타인데? 그럼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3개짜리 다 있어요. 3개짜리인데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런, 선생님, 저번에 우리 그래프 할 때 이런 애 있었지. 이렇게 됐었던 애 기억나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됐었던 애. 이런 3차 기억나요? 또는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돼도 돼. 짜잔. 이렇게 돼도 돼. 여기 알파, 여기 베타여도 돼. 잘 봐. 그럼 얘는 식이 뭐냐면, 대가리를 A라고 쓸게. 여기 fx가 A에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다? 이렇게, 그치? 맞아? 벌써 까먹었어? 접하고 만나고 이거잖아. 미분한 거 아니야. 3차야, 그냥. 지금 접근할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f는 뭐냐면, 여기 fx는 이거야. A에 그냥 x-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 둘 다 여기도 x, 여기도 x면 식은 똑같아. 어떻게 돼, 이게? 유추해봐. 자, 이 x는 역시 절대값은 a를 할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질문 몇 차일 것 같아? 자, 이거 몇 차였어? 2차지. 적분했으니까 몇 차가 나왔지? 3차 나왔지. 여기 몇 차야? 3차지. 적분하면 몇 차야? 4차지. 여기 4차 나와야지, 여기. 그럼 여기 12가 나옵니다. 근데 10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 이렇게 편하다? 여기 왜 6일까? 자, 원래 얘가 2차야. 적분하면 몇 차야? 3차야. 둘이 곱하면 얼마야? 12. 그지? 얘 몇 차야? 3차야. 적분하면 몇 차야? 4차지? 3 곱하기야. 이렇게 되면 제일 편해. 대신,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넌 안 돼. 이런 상태는 안 돼. 하나가 접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얘기했어. 이것도 들을 게 많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 나중에 편하게 쓰게.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엔 좀, 그래서, 이것도 안 하려고 한 거야, 선생님 지금. 봐봐. 3번에 나왔어, 이 문제가. 여기 지울게, 이제. 이건 왜 이 포인트는 이게 없지? 무섭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안 넣었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알파벳 자리 바꾸면 큰일 난다. 음수 나와. 어? 설마 넓인데 음수가 나오겠니?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저거 두고, 얘를 두고 3번을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부터는 뭐가 어려워지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적분 계산, 넓이 계산 되게 쉬워요. 그냥 딱 그래프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식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풀잖아. 그럼 여기도 활용이잖아. 그럼 문제가 뭐겠냐? 그치?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거기서 적분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제 앞에서 그래프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내가 있잖아. 식딱 보자마자 그래프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바로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여기도. 있잖아. 넘어가는 사람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거라고, 지금. 자, 3번 보세요. 1번에. 자, 우리 문제를 한번 계속 봐봐. 그래프를 주디? 안 주잖아. 문제를 봐. 나한테 지금 그래프 내가 하나도 안 줘, 지금. 다 내가 그냥 그려야 돼. 지금 풀이해만 그래프가 있잖아, 지금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야. 너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야. 그럼 구의 넓이 이런 거야. 이제 어려워집니다.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자, 이게 이 문제야. 이게 필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아,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가 있어. 근데 여기 위에 0,5에서의 접선이랑 얘랑 만나는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해보자. 해볼 거야. 뭐,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볼게. 자, 얘 미분해 일단. 왜?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 0 넣어. 그럼 y 플라인 x가 0일 때니까 길게 1.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아주 간단해졌네. y는 x 플러스 5야.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해가 안 돼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때부터 못 그리겠어. 봐봐. 내가 뭐라 했지?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진다니까?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얘가 원점이 0일 때 5를 지나잖아. 0일 때 5를 지났어, 이렇게. 지났다가 혈압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하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길이가 1이래. 그래? 여기서 길이가 1이래.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 넓이지. 그 둘러싸.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지. 이해했나? 여기가 5일 때 0,5에서. 얘 접선 얘가 x 플러스 5.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우린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는 만나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만나는 거 찾아야겠지. 아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잘 봐.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 어떤 애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거. 교점.
근데 끝났어. 여기 좌석 지워져. 그래서 여기 x제곱에 x-3은 0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3이라고. 여기 3이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그치? 이거 하면 돼. 인테그랄. 집중해주세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얘에서 얘 뺀 거. 그러니까 이거. 즉, x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에 dx를 하겠다는 얘기지. 자, 이거 절대값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는 대충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저기 있네.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져. 아, 원점 지나?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 여기 3. 여기 얼마라고? 여기 2.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이해했지? 아까부터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됐어? 공식 쓰지 말고 아직. 이거 하고, 이씨, 벌써 날로 먹으려고. 자, 계산합시다. 음수지, 그럼, 이제. 쉬워.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3차, 플러스 3x 제곱에 dx. 맞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주라면 줄 거야? 언제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됐어? 3차,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죠. 자, 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7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하면 얼마냐? 4분의 108에서 81 빼면 4분의 27?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계산해보자. 0하고 3이라며? 쏟아 넣어. 12분의 대가리 1이야. 필요 없어. 3 빼기 0에 뭐야? 내지고. 맞지? 얼마나 편하냐고. 그냥 끝난다고 이러면.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아, 편하라고 알려준 것도 있어. 나중에 어차피 선생님도 저렇게 그냥 계산해버려 넘길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얘들아. 근데 왜 짜증나? 접선은 일단 구해야 되잖아. 접선 못 구하면 상당히 접선을 못 구하진 않겠지만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 얘들아? 집중해. 잘 들어. 그럼 이 위에 있는 점 아무데서 접선을 그려. 그지? 그 접선에서 그은 이거랑 이거 둘러싸인 넓이가 제일 최소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건 최대 최소로 또 바뀌는 거 문제가. 이것까지 다 계산해야 돼. 다 계산해야 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되게 어려워 그러면.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할 거야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것도 답을 아예 외울 거야. 이때 이러면서. 금방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딱 그거야. 근데 저거 지운다 필요 없잖아. 외웠지? 외우고 싶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외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얘도 원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공식을 그렇게 막 엄청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 뭐냐면 이 차가 있어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이번 수능 특강에는 2차가 즐비한다. 원래는 3차가 판을 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살짝 2차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을 풀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집으로 가면 대부분 3차 이렇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에 가면 희한하게 3차보다 2차가 더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수능에서, 뭐 이런 데서 2차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자,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얘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두 접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데 원점에서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그럼 대칭이죠.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여기 잡아야 돼. 여기 뒷콤마. t제곱 플러스 1을 잡아야 돼. 이렇게. 자, 미분의 EX. 그럼 기울기가 2t. 요 접선이 y는 뭐냐면 이거예요. 2t에 x-t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제가 y는 2t의 x 빼기 t제곱 플러스 1 형태로 결정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질문이 있어. 그럼 나는 일단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괜찮아? 맞잖아.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이쪽 것도 구할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이쪽에 반띵해서 이쪽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왜냐면 나 이것도 구하긴 했는데 둘 다 그래프가 접선이 2개잖아, 지금. 접선이 2개라고. 접선이 2개야. 2개란 말이야. 왜요? 근데 얘네 여기서 0, t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바로 할 거야? 아니, 바로 하지 말고 t 구할 수 있잖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나요? t 구할 수 있잖아. 왜? 얘가 0,0을 지난다며. 여기다 0 넣어. 여기다 0 넣으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여기가 그쵸? 1이고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요 1번은 이게 되는 거야. y는 2x가 되죠. 아니 그럼 해봐. 자, 질문이야. 아까도 내가 이 얘기 잠깐 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2차에서 접점을 찾은 다음에 이걸 저기랑 만난 점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1이라며 1,2잖아. 그지? 그럼 완제가 나와야 돼. 봐. x제곱 플러스 1이 2x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맞지? 무조건 완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거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저기 완제가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끝났어. 뭐 하면 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방금 내가 뭐 했니? 나 얘에서 얘 뺐어. 어? 저기 다들 살아 계시는 거죠? 반응들이 왜 없어? 집중해봐. 그럼 나 뭐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건 되는 거 아니야? 뺐잖아. 양수잖아. 얘 넓이 얼마? 저번 시간에 했는데. 또 그러죠? 또 그래야 돼? 또 그래야 돼?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증명은 안 할 건데, 잘 봐. 여기 넓이 얼마야? 요만큼 넓이. 얼마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1이야. 보여? 보이나? 그렇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2야. 얘가 1,2야. 그지? 여기 삼각형이 2고, 여기 1이니까 1이야. 거기서, 여기 넓이 얼마래, 지금 방금? 3분의 1이지. 여기 3분의 2. 자, 기억하세요. 여긴 항상 1대 2예요. 어떤 2차례 같든 밑에랑 위에 넓이는 항상 1대 2예요. 응? 아시겠죠? 저걸 밑으로 내려도 접선을 약간 위로 이렇게 펼쳐도 1대 2예요. 까먹정하세요? 답은 3분의 2겠지. 답 3분의 1 아니야. 두 개잖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죠? 둘러싸인 거니까. 이런 거 하나씩 배워가는 건데 미안하지만 아직 넓이를 우리가 완파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걸 하면서 그 안에서 선생님이 집어넣어줄 수 있는 공식 몇 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4번으로 가죠. 뭐 시간 주면 다음 시간에 또 해도 되겠네요. 대신 연습 문제를 미리 주든지 뭐 할게요.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안 줬어. 뒤에. 속도가 속도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줬어. 그걸 4번. 아니면 쌤을 풀으셔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풉시다. 그래도 푸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고요. 자, 4번 보세요. 곡선. 자, y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x에 이거 내가 아까 스포해버렸네. 이런 자, 1이죠. 이렇게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요 말에다가 밑줄 치세요. 맨 위에다가 쳐도 상관없는데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적분해서요. 같다라는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 적분해서. 그러면
전체 그냥 여기 써요. 그러면 정적분이 0이다. 정적분 값이 0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 3차를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아주 조금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괜찮아질런지.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미분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나오고요. 거의 이제 적분에서 역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미적2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까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서. 자, 보통 우리가 y는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역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저번에도 한번 했어. 지수로 함수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뭘 하냐면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를. 그게 뭐죠? 조건. 네,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x는 하고 g의 y에 관한 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녀석을 y로 바꾸고 이 녀석을 x로 바꾸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가 경계선이다. 이 위쪽과 이 아래쪽은 함수가 다른 함수다. 난 얘기를 하고요. x랑 y랑 트레이드 하겠다라는 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이거 하시고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선생님 생각하기에 역함수 우리가 못 만들지는 않거든요. 해요. 어느 정도는. 1차나 지수로고도 하겠지? 해야 되는데?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적분에 와서 이렇게 적분에 와서 역함수에서 이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 경계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y는 2x-1한 함수 하나 갖다 놨어. 1차예요. 1차는 1대1 되니까 확실하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얘를 x는 하고 2분의 1의 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놈이잖아요. 같은 놈이라는 건 내가 y를 x에 관한 식이 있었는데 걔를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고요. 즉 x랑 y의 관계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런 함수가 되고 얘와 얘는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두 함수는 원래 관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함수 두 개예요. 근데 관계를 지어놨더니 둘이 역함수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왔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맞아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진짜 미적2 만약에 수업하게 되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적2는 이 역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해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환장하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못하진 않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이거예요. 내가 맨 처음 여기는 y는 fx를 줬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x는 f의 역함수의 y라는 걸 가지고서 여기서 놓을 건지 아니면 문제 자체에 이렇게 써 있어요. y는 f의 역함수의 x가 있어. 그럼 얘를 가져다가 x는 f의 y야 하고 여기서 놓을 건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이걸. 특히 3학년 때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역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줘졌어. 그럼 여기서 놀아야 돼. 바꾸면 안 돼, 내가.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 함수를 내가 이 함수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놓고 이 함수를 갖고 놀고 있어요. x랑 y가 자리 바꿨단 말이야. 그럼 너무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갖고 놀고 있어. 그럼 내 맘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역함수 관계가 있어 라고 하고 말의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역함수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당이 달라. 누는 마당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야 너 여기서 놀아 라고 했는데 역함수를 만들었어 하고 이쪽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 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원래 함수가 저거니까 저쪽에서 놀까? 이러고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미적원에서는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dy dx 이런 걸 안 쓰니까. 근데 미적에서는 이걸 dy dx를 겁나 쓰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도 상관없고. 선생님이 여기서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 경계가 있다는 거야. 여기랑 달라요, 여기가. 이 얘기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잠깐.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면서 적응하면 돼요. 자, 여기서 X랑 Y랑 트랙하잖아요. 저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정의역이랑 체역이 바뀌어요. 자리를. 그쵸? 역함수에서. 그 다음에 또 공부 좀 했나 모르겠네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쵸? 얘가 이렇게 가죠. 이게 뭐예요? 네. 이거죠. 그래프 두 개가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라는 거예요. 지수감수에서 했어요. 우리 이거.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걸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y축에서 잘라서 넓이 구했었던 거죠. 그런데 잘 봐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두 개의 유형을 풀 거예요. 그 두 개의 유형을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을 할 건데 2번의 그래프를 그걸 사용하면 좀 어렵고요. 선생님이 다른 그래프 하나 그릴 테니까 일단 1번부터. 나뭇잎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여기에 지수함수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 fx가 있어요. 있습니다. 얘가 증가해요. 그래프가. 근데 여기다가 역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역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네 둘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그려달래요. 이해했나? 물론 처음에 그래프를 주면 좋겠죠. 그래프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딱 봐선 얘가 지수, 얘가 로그예요.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아니어도 2차 갖다가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2차라고 할게요. 아니 얘가 3차라고 해도 돼요. 얘를 3차라고 하고 3차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역행이니까 이게 3차 역함수 구할 줄 알아요?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럼 봐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얘가 y는 x 이렇게 잘랐어요. 이게 y는 x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겠죠. 대칭이니까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대칭이에요. 봐봐, 나뭇잎이잖아, 그지?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이거예요. 그럼 둘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적분 못하거든요. 얘가 3차야. 응? 역함수 아니, 안 구할 거야. 구한다 치더라도 내가 적분한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걸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두 곡선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뭐부터 했어요? 교점 찾았어요. 그럼 이거 찾을 거예요? y는 fx랑 y는 f 역함수의 교점 찾을 수 있어요? 1차는 찾을 수 있죠. 1차는 찾아요. 근데 2차를 할만하겠네. 괜찮죠? 근데 1학년 때 이거 어떻게 배웠나요? 뭐로 배웠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여기에 교점으로 배웠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무슨 함정이 하나 있습니까? 1학년 때 제대로 배웠으면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뭘까? 증가 때만 가능하죠. 감소일 때는 여기에 교점이 여기 위에 있지만 여기 교점이 이 교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문제 하나 푼 적 있잖아요. 얘들아, y는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서 잘라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되죠. 맞아요? 이 역함수가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루트 씌워서. 처음 보나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역함수가. 무리함수. 맞아요? 구하면 돼요. 근데 봐요. 얘네들의 교점이 y는 x에 하나는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여기랑 여기 있거든요. 이거 y는 x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즉 감소함수일 때의 역함수는 fx랑 그 역함수 교점이 모두 y는 x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특히 미적투에는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랑 수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증가라고 했을 때, 는, 자, 그쵸?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있죠? 어떻게 풀죠? 네, 이 교점으로 풀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알파라고 해요.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원래 두 번째가 뭐였나요? 그쵸?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에 f 빼기 f 역함수의 dx를 할 건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역함수 못 구할 거고, 역함수 적분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똑같아요. 잘라서 이쪽의 넓이만 구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9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어떻게? 네, x 빼기 f dx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일의 반쪽만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이런 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애 나와요. 선생님 지금 3차라고 했잖아요. 봐봐. 되게 더러운 문제인데 얘가 y는 x야. 3차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또 이쪽 넓이 곱하기 2, 이쪽 넓이 곱하기 2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교점 찾아서.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곡선과 곡선,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래프 못 그리고 머릿속에 그래프 안 그려주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건 그냥 그리는 거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더럽다고, 문제가. 3차도, 2차도 엄청나게 더럽게 낼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어렵다고. 자, 잠깐만요. 6번에 1번을 풀고 와서 2번을 하겠습니다. 6번에 1번. 요거 보고 푸는 거니까.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보기에 쉽죠? 너무 쉬워요. 왜? 봐봐. fx가 3분의 1의 x의 제곱하고요. x가 0보다 큰 쪽만 있죠. 당연히 그래야지.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가 이거의 역함수가 g일 때 얘네 둘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얘가 분명히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고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요게 f, 요게 이렇게. 요 넓이 구할 거 나뭇잎. 그럼 나 이것만 구하겠다고. 곱하기 2 하는 거 까먹지 말고. 곱하기 2 하는 거 까먹지 말랬다 분명히.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려. 곱하기 2 안에서. 자, 여기 어떻게 찾아요? 아, 쉽잖아. 3분의 1의 x제곱이 누구랑 만난다고? x랑 만난다고. 솔직히 역함수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리함수 적분할 줄 알아요? 미적도 배우면 해요. 금방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얼마야 x? 3이죠? 여기 3,3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빼시고.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근데 x가 위에 있는 거 같죠? x 빼기 3분의 1의 x제곱 dx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끝. 이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예상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2번이 나옵니다. 자, 2번은 어려우니까 보시죠. 다시 앞으로 가서 거기 있는 그림 말고 선생님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보세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래프를 내가 그려줄게요. 집중 해주세요. 두 번째 역함수. 얘가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을 선생님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잘 봐요. 이것도 교육방학 때 내가 절대 까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 자, 선생님 여기다가 3차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F에 3차. 3차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보통 여기 3차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알파 이 베타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냐면 여기가 F 알파 여기가 F 베타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선을 일단 그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뭘 할 거냐면,
집중하세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되게 친절한 문제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테그랄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 자, f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한다면 여기 g의 y에 dy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다시 f가 증가함수여서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면 여기 역함수가 들어간 거야. 그럼 내가 잘 봐. 얘는 뭐야? 요 A 넓이 맞아? 괜찮아? A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했잖아. 그래, 적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Y 어떻게 하기로 했어? Y를 요선부터 요선까지 이쪽으로 해서 적분할 거면 요게 B면 얘가 A 더하기 B야. 괜찮나? 이해했나? 이해 못하면 내가 저 이따 요 얘기 다시 해줄게 저거. 아까 그 얘기잖아. 봐봐. 저게 역함수면 집중. 두 개 중에 하나를 이해하세요. Y를 이해하든지. 자, 역함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F 알파, 여기가 F 베타야. 그리고 이게 F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X를 해서 대칭으로 넘겨오면 얘가 뭐야? G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가 F 알파 똑같지? 여기 F 베타 똑같지? 괜찮아? 이해했나? 그럼 여기 넓이가 B면 여기 넓이도 B 맞아? 이해했어? 그럼 여기 넓이는 뭐야? GX지. 내가 여기 왜 Y라고 썼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써봐. 집중해. 자, Y는 fx가 있어. 나 근데 이걸 어떻게 쓴다고? x는 g의 y로 쓰겠지, 이렇게. 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다는 거야. 이렇게 뽑았다. y에서 이렇게 잘라서 먹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긴 b가 뭐야? 인테그랄. f 알파부터 gx dx지. 쌤 다르잖아요. 장난하지 말고. 내가 정적분은 변수가 바뀌어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상관없다고 했지. 그럼 이놈이랑 이놈이랑 바뀌었네. 그럼 얘랑 우리가 이해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봐. 계속 중첩이야. 우리가 배웠었던 거 계속 써먹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야? 이건 못 구한다는 거야. 지원이 못 구해, 지금. 아, 할 수 있다니까?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쓰잘데기 없다고. 잘 봐. A 더하기 B가 뭐야? 집중하겠다, 분명히.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만큼을 지우면 되지. 맞아? 선생님 이해했나? 큰 직사각형에서 이걸 지우면 돼. 근데 저 큰 직사각형이 뭐냐면 이거잖아. 봐봐. 이 제일 큰 게 뭐냐? 베타 곱하기 이거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이면 이걸 빼면 된다. 끝. 끝. 이거 계산할 게 없어.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모르면 다시 물어봐. 봐봐.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 못하면 여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든 수능 문제를 풀든 그 다음에 지수관수의 역함수의 문제를 풀든 아니면 미적투 가서 역함수 갖다 미분하든 적분하든 간에 역함수의 개념이 무슨 일인지 계속 모르면 뒤에서 난 계속 힘들어. 혼자만. 딴 애들 다 이래. 계속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가. 2학년 때 해결하고 가. 3학년 때 가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 그때 시간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수학만 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3학년들도 지금 보면 그래야 돼 있어. 내가 분명히 2학년 때 얘기했거든. 얘들아 너 그거 안 되면 해결하고 가. 생각하면서 안 돼. 해결하고 올라와. 난 분명히 얘기하거든. 심지어 내가 풀도 줘. 모르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죽어도 안 해. 그러다가 문제서 풀면 계속 나와 그게. 걔한테서만. 나한테 계속 그걸 물어봐. 그럼 전 이게 안 되는데. 아니, 그때 내가 뭐 안 도와서 했다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계속 도와줘. 근데 해결이 계속 안 돼. 왜? 중첩이라고. 그게 계속 쌓인단 말이야. 선생님이 냈던 폭탄을 만들어준 거야, 이미. 그 단위에서 그 폭탄이 이미 만들어진 거야. 수능가 터지는 거야, 걔가. 끝까지 그 해결 못해. 내가 얘기하거든. 너 이거 11월까지 해결 못할걸? 할 수 있대. 못해. 결국 그 문제 틀려. 그게 안 바뀌어. 얘들아, 역함수 해결해라. 여기서 웬만하면 해결하고 하는 게 좋아.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 근데 지금 본인한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면 모의고사를 봐야 터져. 왜냐면 지금은 내가 잠정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잖아. 근데 3학년에서 모의고사 풀면 모든 단원이 다 나오지. 그러면 그걸 한 2회, 3회 정도 풀잖아? 한 번은 걸려지거든? 그럼 그 튀어나와. 아, 맞다. 나 이거 까먹었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해야 돼. 툭 나왔을 때. 내가 3모를 풀었는데 상학급 생각 활용이 안 돼. 내가 쌀 목소리 까먹었어. 그럼 그때 해야 돼. 아, 맞다 까먹었지? 다음에 해야지? 그럼 6모 때 그게 또 튀어나와. 진짜 그렇다니까? 되게 신기하게. 자, 다시 집중. 역함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니? 아니, 이렇게 안 나오지. 자,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지 않아. 이렇게 딱 되게 친절한 거야. 엄청. 근데 여기서 조금만 불편해져 볼까? 자. 얘들아, 그래프 안 준다. 그래프 안 준다. 그래프를 줄 거라는 생각 하지 마. 이건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이건데, 여기다가,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얘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하기, P, Q, G, X, D, X로 바꿔놔. 이렇게. 다시. F가 3차야. 근데 미분해보면 증가함수야. 이렇게. 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 역함수가 G라고 써놨지? 그런 다음에 숫자 이렇게 그냥 던져줘. 그럼 우리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 왜? 그래프가 없거든. 지금 여기서 뭘 바꾼 거야? 두 개를 바꿨어. Y를 X로 바꿨지. 근데 아까 그건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확인해야지. 이걸 계산해 놓은 거야, 여기다가. 숫자로 넣어놨다고. 페이크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문제 나오잖아.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 저 3차 역함수 못 구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야. 이 문제야. 그럼 답이 뭐야? 답이 똑같아. 베타, Q, 빼기, 알파, P. 끝. 그래서 이 문제는 아는 애들은 아싸! 하고 답만 체크하고 끝나는데 모르는 애들은 절대 못 풀어. 그 얘기했나? 근데 진짜 시험 문제는 이거야. 3번. 문제를 잘 읽어봐. F를 3차 하나 준다고. 근데 미분했더니 얘가 증가야. 아니,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3번. 잘 봐. 문제 잘 읽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없어. 3차를 줘. 근데 미분했더니 양수야. 증가함수야. 역함수가 존재한대. 대놓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뭘 주냐면, 갑자기, 이걸 물어봐. 그럼 미치지. 갑자기 3차를 주고, G가 F 역함수래. 그리고 숫자를 줬어, 이렇게. 그리고 나보고 역함수를 적분하래. 그럼 진짜 이거 까먹어야지 뭐라겠어. 왜 문제 잘못 나왔어요? 3차 역함수 못 구하는데? V에도 적분 못 하는데? 뭐라는 얘기야? 이걸 바꾼 거야, 얘들아. 집중. F가 3차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적분. 얘를 넘기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걸 확인해야지. 여기선 F 알파가 P가 되고 F 베타가 Q가 되는 알파랑 베타를 찾아야 돼, 우리가. 이해했나? 그런 다음에 이 저 사각형 이늘비, 즉 베타 P, 베타 Q 빼기 알파 P에서 빼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의 dx를 따로 또 한 번 계산을 해야 돼. 즉 얘를 이항한 거야. 왜? 3차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도 아는 애들은 바로 풀고 모르면 절대적으로 못 푼다는 거야.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 공부를 안 하지. 계속 못 푸는 거지. 이게 진짜 쉬운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아니라 보통 2번, 3번이 나오는데 가끔 얘가 나와도 다 틀려봐. 안 그럴 것 같지? 뭐야, 되게 쉽네. 외우면 되겠다. 아니야, 근데 이거 시험에 너무 못 풀어. 인지하는 사람만 풀어. 근데 이 문제도 미안하지만 이제 조금 하드하게 업그레이드 된 게 몇 개 있긴 해.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내신엔 진짜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이건 되게 유명한 유형이야. 그럼 봐봐. 그 2번 봐봐. 거기에. 6번에 2번 봐봐. 이거 답을 그냥 쓸 수 있어, 우리가 봐봐.
자, fx 그 미분하면 자,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거든? 0보다 커 항상 안전제곱식 만들면, 그치? 그래서 증가야. 그럼 답이 뭐야? 이번은 문제를 쓸 이유가 없어. 6번에 2번은, 자, 우리가 물어본 게 1부터 2에 f의 dx에다가, 내가 심지어 봐봐. 아무것도 안 쓰잖아? 12의 g의 dx야. 아, 그럼 얘가 답이 이거구나. 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 무슨 얘기인지?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하고 그냥 바로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랑 곱한 것에 얘랑 곱한 거 빼면 돼. 끝. 저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거 얼마나 땡큐는 문제야. 그 내가 얘기해. 이건 틀리면 너무 아까운 문제라고.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거네? 하고 바로 풀면 되는 문제. 근데 페이크가 하나 있어요. 무슨 페이크가 있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이게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근데 애들이 여기서 헷갈려 해. 왜 그러냐면 범위를 잘라. 잘 들어. 3차를 줘. 3차를 이런 걸 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범위를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는 증가야. 이만큼. 그럼 이거 쓸 수 있어. 그 얘기 이해했어? 보통 우리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미분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증가함수라는 거 하잖아. 이해했지? 3차가 증가함수가 아니야. 근데 이걸 범위를 자르면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야. 2차처럼. 무슨 얘기 이해했나? 그 얘기? 그럼 얘를 또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하나. 근데 이게 그래프와 정말 관련이 많이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문제집 가면 이 유형이 생각보다 몇 개 있어요.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얼마나 땡큐인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네, 그건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나도 알겠어. 적분이라서. 근데 알아내면 지금 여기서 몇 명 이해했으면 걔는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역함수만 이해했으면.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지. 그럼 얘 꼭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씨, 1학년 때 공부 좀 할걸. 선생님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 뭐야? 지금 해. 안 그러면 3학년 때 또 똑같은 생각한다고. 아씨, 2학년 때 공부 좀 할걸. 학업 효과는 더 커. 지금 안 한 게 3학년 때 가면. 미쳐버린다니까. 나중에 혼자 이거 아무 설명 안 해주는데 혼자서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 누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해줘. 이거 그냥 모의고사 문제, 다른 문제 넘어가는데 이거 설명 안 해줘. 껌수니까 당연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연습해서 푸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 속도가속도를 아예 프린트해 오면서 뒤에 연속 문제를 껴서 지금 프린트 줄 거예요. 여기 연속 문제의 넓이까지 풀어보세요. 이 프린트를 가져와요, 다음 시간에. 저걸로 다음 시간에 속도가속도 할 거예요. 자, 우리 미분제 속도가속도 안 해서 그거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미분 속도가속도 하고 적분 속도가속도 할 거예요. 오케이? 한꺼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거 하면 끝납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네, 미적원이 전체 한 번 하는 게 끝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푸시고 프린트 나눠줄게요.